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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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랜만에 인사를 드립니다. 네, 무엇이든 물어보사 오늘은 뷰티 편이고요. 네, 네. 저는 너무 잘 아시죠? 빨간 맛, 있는 그대로의 날 것 모든 것을 얘기한다. 빨간 맛 팀장 양세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팀장님의 팀원 뷰티 업종을 잘하고 싶어하는 마케터 박사랑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또 찾아오셨네요. 또 네. 시작 전에 좀 말씀드리면 뷰티 업종 관련해서 혹은 뭐 다른 것도 괜찮으니까 언제든지 궁금한 거 있으시면 가감 없이 말씀드릴 테니까 댓글로 많은 질문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오늘 주제는 뭐죠? 네, 뷰티 업종 무엇이든 물어보살인데요. 네, 일단은 뷰티 업종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문의가 오는 경우가 있는데, 맞죠. 네, 요즘 많이 마스크 해제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좀 많이 좀 더 찾으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사실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도 모르시겠고 지금 하고 있지만 잘 효율이 나지도 않는다. 이런 분들이 많고 매출은 왜 이렇게 안 나오나요? 이렇게 많이 질문한 분들이 계셔서 이런 코너를 또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맞아요. 네네. 참 요즘 마스크 벗으면서 좀 코스메틱 시장이 좀 많이 활성화가 됐죠. 물론 좀 전체적인 시장을 보면 뭐 중국이나 아니면 뭐 전쟁도 있고 이래서 전체적인 시장 자체는 아직 조금 주춤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다시 좀 재개가 되고 이제 마스크 벗은 지도 얼마 안 됐잖아요. 되게 많은 분들이 이제 다시 마스크를 벗고 있기 때문에 좀 뷰티 업종 좀 관련해서 좀 자세한 얘기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라이브 주제는 뷰티 업종 무엇이든 물어보살이고요. 첫 네. 번째로 한번 좀 얘기 나눠볼 부분이 뷰티 업종 마케팅을 시작하기 전에 조금 선행되어야 할 사항들을 선행되어야 할 사항. 들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네, 일단은 무작정 연락이 오셔가지고 제가 뭐 뷰티 업종 기초 이건데요. 뭐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광고 일단은 검색하고 허위인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런 분들이 굉장히 너무 많아요. 많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마케팅을 물론 검색하고 해서 바로 들어가도 괜찮지만 그 전에 미리미리 해야 할 체크리스트 같은 거를 조금 준비를 해왔는데요. 이거는 네. 광고 집행하기 전에 네네. 좀 광고주분들이나 아니면은 좀 컨설팅을 진행하기 전에 전체적으로 어떤 방향성을 좀 가져야 되나 혹은 우리가 어떤 것부터 준비해야 되나 이런 부분을 좀 준비를 했죠 저희가.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같이 한번 좀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네. 첫 번째는 일단 경쟁사 파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하죠. 네, 일단은 색조 라인도 기초 라인도 굉장히 중요한 좀 큰 대기업이 많잖아요. 그쵸? 예를 들어 뭐 이땡 스프리 뭐 이런 것도 있고 딱 들으면 아는 이런 업종도 굉장히 많지만 저희는 아직 그런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와 좀 비슷한 그런 업종들 그리고 그런 스케일을 가지고 있는 경쟁사 파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팀장님 혹시 이런 거에 대한 벤치마킹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벤치마킹에 앞서서 자 화장품 라인 이제 코스메틱 라인 같은 경우는 뷰티 쪽 일단은 크게 기초 화장품이랑 색조 화장품 두 개로 좀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되게 비슷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 사실 색조 화장품이랑 그 기초 화장품에 대한 광고를 집행하는 라인 자체가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항상 이 부분 꼭 인지하셔야 되고 이게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이 뭐였죠? 그 경쟁사 벤치마킹을 좀 어떻게 파악을 하고 조사를 하는 게 미리 좋은가? 벤치마킹. 네네. 벤치마킹 중요하죠. 사실 광고에 좀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하면 벤치마킹이 좀 있을 수가 있죠. 아무래도 좀 잘하고 있는 업체나 네. 아니면 광고를 집행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좀 잘 받을 수 있는 것들은 좀 사실 가져올 수 있는 것들은 좀 가져오자.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가장 좋은 방법은 저는 상세 페이지가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세 페이지. 네, 광고를 집행하기 전에 상세 페이지를 내가 어떻게 구축하느냐에 따라서 사실 이탈률이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화장품을 구매하시는 분들이나 좀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은 상세 페이지를 많이 보세요.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들, 뭐 리뷰, 뭐 성분,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여를 좀 집중적으로 좀 보시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로 상세 페이지를 좀 중요하게 잘 구축을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오늘 MC신가요? 저도 경제사 벤치마킹을 할 때 상세 페이지 물론 또 중요한데 추가로 첨언을 드리자면은 네. 저는 이제 SNS 소재 같은 경우는 타사 걸 참고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보통 그런 거를 이제 SNS 하다가 많이 보이잖아요. 그럼 캡처를 해둬서 저희도 나중에 이런 신제품이 나오면 이런 소고
도구를 써서 해보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모방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맞아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가격 선정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사실 이거는 그 마케팅용으로 준거 가격이라고 얘기합니다. 네네. 이 소비자들이 이제 정해놓은 가격의 라인이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준거 가격을 측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물론 뭐 이제 원가나 이런 것들을 따졌을 때에 대한 금액도 물론 있지만 이게 사실 뭐 오픈마켓이나 뭐 이런 데도 들어가다 보면 중고 가격을 측정하는데 실수를 하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가장 베스트는 자사몰에서 일어나는 게 가장 좋아요. 제가 맞아요. 지금 이거 라이브 방송을 몇 번째 얘기하고 있지만 특히 오픈마켓들 뭐 스마트 스토어 뭐 이런 데 다 마찬가지예요. 수수료 굉장히 비쌉니다. 이 나쁜 놈들이에요, 나쁜 놈들. 나쁜 놈들 수수료 엄청 많이 가져가고 실제로 광고주분들이 가져가는 수익률은 별로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거 가격에 대한 측정, 아무래도 자사몰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 뭐 쿠폰,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을 자사몰에서 좀 많이 조금 제공을 해주시는 게 조금 더 싸게 구매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잡아가시는 게 초반에 잡아놓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나중에 다른 쪽에서 구매가 일어나고 자사몰에 왔는데 조금 더 비싸네? 라고 느끼면 이 자사몰에서 구매율이 현저히 떨어지게 됩니다. 맞죠, 맞죠. 그리고 그게 시간이 지나고 나면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초의 자사몰의 가격 측정 혹은 받을 수 있는 혜택, 이벤트, 프로모션을 잘 기획을 하셔야 된다. 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 지금까지 체크리스트가 상세 페이지가 나왔고, 네. 그리고 추가로 경쟁사 분석, 네. 그리고 추가로 이제 가격 책정 이런 것까지 나왔는데 또 추가적으로 좀 시즌적인 이슈도 있지 않나요? 시즌적인 이슈도 굉장히 크죠. 내가 어떤 상품에 대한 라인업을 가져갈 것인가. 자, 지금 5월이죠. 네. 지금 5월에 뭐 계절이 조금 변하고 날이 따뜻해지고 있다고 해서 봄철 라인을 들어가면 이미 늦으셨습니다. 늦었어요. 지금 광고분들 혹시 보고 계시면 절대 봄철 라인업 하지 마세요. Nope. 지금은 여름 시즌에 땀이 많이 나고 뭔가 이런 끈적거리고 맞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을 미리 좀 판단하셔서 이들이 빨리빨리 구매할 수 있도록 그런 라인업을 구축하시는 게 좋고요. 나중에 이제 여름이 또 지나가고 날이 쌀쌀해지고 이러면 쌀쌀해지기 전에 미리 좀 어떤 수분기가 가득한 뭐 뷰티 라인이나 이런 쪽으로 짜셔야 되는 게 미리미리 준비를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거 정말 뷰티 업종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꼭 미리 내부적으로 마케팅 뭐 이런 광고주분들 같은 경우 마케팅 부서나 이런 데 있으시면 대행사랑 같이 얘기하셔서 2개월, 3개월 뒤에 나올 수 있는 전략을 미리 구축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러면 특별히 지금 만약에 팀장님께서 신제품을 런칭한다면 네. 어떤 상품을 런칭하고 싶으실까요? 지금 이 순간. 시점으로 지금 이 순간으로 지금 이 순간은 저는 약간 산뜻한 느낌. 산뜻한 좀 뭐 스킨? 이런 거? 스킨이나 산뜻한 느낌을 줄 수 있는 스킨이나 최근에 되게 최근인가요? 작년인가? 굉장히 좀 이슈가 있었던 브랜드가 있습니다. 뭐죠? 궁금한데? N땡땡땡땡이라고요. 아.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포도송이로 관련되는 산뜻한 스킨 로션을 좀 나온 적이 있었는데 굉장히 이슈가 많이 광고 아닙니다. 광고 아닙니다. 아니에요. 받은 거 광고 없습니다. 아닙니다. 예. 포도송이라고 해서 바다 포도송이라고 해서 그런 어떤 성분을 좀 초과해서 굉장히 산뜻한 느낌을 줄 수 있었던 좀 그런 기초 라인이 있었는데 굉장히 잘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클렌징 같은 거 이런 것들도 좀 굉장히 좀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기 때문에 트러블이나 이런 것도 많이 날이 더워지면 막 땀나고 이러면 막 닦고 뭐하고 하면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클렌징 쪽 라인 이런 쪽도 많이 구축을 할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요즘은 성분도 굉장히 좀 여러 가지 라인을 활용하시더라고요. 맞아요. 포도송이도 있지만 뭐 녹두도 같은 것도 있고 맞아요. 아니면 제 광고주분도 이제 약간 와사비 이런 쪽도 있고 약간 좀 여러 가지로 조합을 하시는 것 같아서 좀 그런 신박한 조합을 생각해 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진짜 같습니다. 보면은 별걸로 다 만드는 것 같아요. 진짜. 그러니까요. 조만간 김치도 나오지 않을지. 네. 예전에는 히비스커스 아, 맞아요. 아니면 호호바 오일 이런 맞아, 것도 또 맞아. 엄청 유행이 있었는데 또 잠깐 한 시즌 타고 또 없어지고 막 이러더라고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시즌을 살피셔가지고 이제는 좀 봄 시즌보다는 여름을 대비하는 그런 그렇죠. 시즌으로 준비하시는 게 좋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좀 정리를 좀 해볼까요? 그럼 자, 우리 광고를 집행하기 전에 중요하게 생각할 것들 뭐 있을까요? 네, 첫 번째는 경쟁사 분석이고요. 경쟁사 분석. 네, 두 번째는 상세 페이지 진단. 상세 페이지,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중고 가격. 중고 가격, 네, 그리고 네 번째가 뭐였죠? 아, 시즌. 네, 시즌에 시즌입니다. 대한 이슈 네. 이렇게 네 가지로 좀 크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겠죠. 내부적으로 생각하거나 판단하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광고를 집행하기 전이라고 하면 최소 이 4개 정도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 질문은 마무리하고 일단 네. 들어오신 분들이 많아서 인사 한번 진행할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질문도 좀 많이 쌓였는데 한번 훑고 갈까요? 다음에 좀 진행할까요? 지금 하나 한번 갈까요? 네. 살짝
맛만 보고 가시죠. 네네. 질문 하나 주셨네. 안녕하세요. 뷰티 업종 진행하는 마케터인데요. 뷰티 원재료가 어쩌고저쩌고 브랜드 로아스가 평균 대비 낮게 잡히는 것 같더라고요. 브랜드마다 다르지만 평균 로아스 어느 정도 경쟁을 위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즉 로아스가 좀 이 같은 뷰티 업계 쪽에 로아스가 어떻게 나오냐를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네. 로아스 저는 사실 뷰티 업종이 로아스가 의미가 있나 싶어요. 솔직하게 저도. 말씀드리면 왜냐면 어차피 뷰티 업종의 로아스는 특히 SA 같은 경우 죄다 자사명으로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맞아요. 쉽지 않은 로아스는 영역입니다. 분명히 높으실 거예요. 보통 조금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네이버 기준 SA 기준에서 로아스가 500% 이상으로 안 나온다? 그럼 문제가 있는 겁니다.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왜냐면 대부분의 전화는 자사명으로 나오기 때문에 자사명의 로아스는 거의 막 1000%, 800%막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런 게 나오는 게 아니라 로아스가 이 500% 이하로 나온다 라고 하면 좀 문제가 심각할 수 있고요. 그래서 뷰티 쪽 라인 같은 경우는 성과 측정을 로아스로 하기보다는 CVR로 컨버전이죠. 네, 전환율입니다. 요걸로 측정하시는 게 훨씬 더 좋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로아스는 크게 의미가 없어요, 사실. 그러면은 로아스 조금 질문을 바꿔서 로아스보다 전환율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뷰티 업종에서 좀 이상적인 전환율이 있다면 좀 어려운데요. 조금 어렵죠. 그래도 보통 한 3% 이상은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네, 3%는 최소 넘어야지 그래도 좀 어떤 이런 원가 대비 뭐 이런 거를 좀 비교해 봤을 때 좋지 않을까. 물론 3%라는 게 뭐 광고 비용에 대한 거에 다르고 맞아요. 뭐 클릭률이나 뭐 전환수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뭐 가격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래도 적어도 3% 한 3.5? 한 요 정도까지는 나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네. 일단은 다음 질문은 이제 그 다음 거 하고 넘어갈게요. 네. 다음을 한번 들어갈 볼 텐데 저희가 아까 초반에도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어요. 화장품 업종이라고 해서 하나만 진행을 하는 게 아니라 사실 기초랑 색조랑 좀 다르게 마케팅을 진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기초 라인 그다음에 색조 라인. 색조 라인별 신경 써야. 조금 이제 소구 포인트나 이런 좀 경제나 이런 쪽을 봤을 때 어떤 쪽이 좀 어떤 신경을 써야 될지 이런 얘기를 조금 팀장님께서 점차적으로 한번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오늘 뭐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기초 라인 같은 경우는 제가 반대로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화장품 쓰시죠? 기초 화장품, 뭐 스킨, 네. 로션, 뭐 앰플 등등. 네네, 쓰죠. 자, 이 구매를 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게 뭐세요? 저 같은 경우는 피부가 민감성이다 보니까 후기를 굉장히 많이 찾아보는 편이에요. 네네네네. 또 그리고 아무래도 조금 가격이 좀 전 아직은 중요한 것 같아요. 사회초년생이다 보니까 돈이 없더라고요. 돈 많이 버셔야죠. 그니까요. 이게 되게 근데 공교롭게도 기초 라인의 상품을 구매하실 때 거의 이제 통계치로 나온 건데요.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건 성분이라고 합니다. 최근에는. 이게 불과 한 3년, 4년 전만 해도 가격이 되게 중요했었거든요. 혹은 브랜드. 네네네. 이런 게 굉장히 중요했었는데 지금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성분을 어떻게 구성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구매 결정의 거의 50%를 좌지우지한다고 해요. 요즘에는 정말 많은 타입의 피부가 생겼기 때문에 나한테 맞는 어떤 그런 화장품이 뭔가 잘 스며드는지 그쵸. 촉촉함은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지 맞아.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기 때문에 성분을 가장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소구점으로 좀 잘 살렸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기초 라인은 거의 매일 쓰시죠. 네, 맞아요. 매일매일 매일매일 씁니다. 네. 거의 쓰기 때문에 항상 구매하는 주기가 거의 일정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구매를 하는 시점에 맞춰서 이들이 구매하기 전에 어떤 혜택을 준다던가 프로모션을 좀 제공한다던가 하는 리타게팅에 대한 광고도 좀 같이 진행을 할 수 있고요. 네네네. 또 뭐가 있을까요? 또 생각나시는 거 있으신가요? 기초 화장품이요? 네. 기초 화장품은 조금 제가 느꼈을 때 이런 어플을 보면서 비교하는 경우 굉장히 많잖아요. 혹시 그런 곳에 입점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나쁘지 않습니다. 되게 좀 유명한 게 화해. 네, 맞아요. 그다음에 저도 많이 글로픽. 봅니다. 네. 뭐 이런 게 있죠. 근데 사실 그쪽 라인은 뭐 필수로 들어가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다만 이게 되게 좀 오해를 많이 하시는 게 화해랑 글로픽도 광고가 된다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물론 광고 영역이 있습니다. 근데 아무나 들어갈 수 없어요. 그리고 대개는 보통 바이럴 영역으로 좀 광고를 좀 많이 진행하는데 저는 막 그렇게까지 영향이 있나?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어느 정도 온라인 쪽에서 좀 인지도나 브랜딩을 좀 잡고 난 다음에
하면 자연스럽게 좀 올라가는 형태이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차라리 집중을 한다고 한다면 혜택을 많이 주는 것들을 활용을 해서 그쪽에 계속 뭐 화이나 글로우픽에서 계속 혜택을 많이 제공할 수 있는 영역으로 들어가고 나머지 브랜딩적인 영역은 온라인 쪽에서 잡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네, 일단 기초 라인은 여기까지 하고 그리고 그 다음 이제 색조 라인 굉장히 이제 개재되면서 아주 립이나 이런 색조가 진짜 많이 나왔더라고요. 맞아요. 신제품들이. 또 어마어마합니다. 네. 근데 제가 또 퍼스널 컬러 이런 거에 엄청 예민하고 엄청 좋아하고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저도 이제 색조 화장품을 구매할 때 퍼스널 컬러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그래서 그에 대한 좀 착붙템이라고 하죠. 나한테 딱 맞는 그런 톤의 그런 화장품들을 사려고 하는데 맞아요. 혹시 색조 화장품은 어떻게 접근을 하는 게 좋을지 한번 말씀 가능하실까요? 색조 화장품은 아무래도 색깔, 컬러가 가장 맞아. 좀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네. 이게 발랐을 때 네. 어느 정도의 색깔이 나는지 이게 사실 저는 남자여서 잘 모르겠어요. 물론 색조 화장품이나 광고 집행은 많이 해봤지만 뭐 성과도 좋게 나와봤지만 저는 다 똑같은 색깔인데 이게 뭐가 다른 거지? 하나에 같은 핑크는 없다고요. 저도 광고주분들한테도 많이 물어봐요. 이게 뭐가 다른가요? 그래서 물론 그런 점에서 소구점을 많이 잡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본인의 피부톤이나 뭐 아니면 좀 자극적으로 색깔을 좀 부각시킬 수 있는 그리고 요새는 옷이나 이런 것에 맞춰서도 또 색조 화장품을 거기에 맞춰서 맞아요, 화장을 맞아요. 하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뭐 많은 여성분들 공감하시겠지만 굉장히 많은 색조 화장품을 구매를 하십니다. 맞아요. 그렇지만 다 쓰지 않으세요. 맞아. 저 지금 집에 한 10개 있어요. 안 쓴 거. 그래서 대부분 충동적으로 구매하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 좀 자극적인 소재들을 좀 많이 활용하시면 좋고 아무래도 좀 나이대별로 아무래도 어릴수록 조금 더 자극적인 색깔 조금 더 밝은 색깔 좀 특이한 색깔을 찾으시는 경우들이 좀 많고 조금 이제 연배가 조금 올라갈수록 조금 더 고급스러운 색깔 조금 더 뭔가 좀 빛날 수 있는 이런 색깔들을 많이 찾으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소구점들 나이대의 타겟에 맞춰서 진행을 하시는 게 좋고요. 최근에는 남성들 화장품들도 색조 화장품도 굉장히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성들 타겟으로 하시는 것도 저는 최근에는 좀 좋다고 봅니다. 남자들은 솔직히 구매할 때 많은 어떤 상호작용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뭐 비교해보고 이런 거 찾아보고 뭐 이런 것보다는 이런 게 좋더라 남자들한테도 이렇게 참 내 색깔에도 잘 맞는다더라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보기 때문에 그런 내용으로 좀 소구점을 잡으시는 게 좋고 아무래도 매체라고 들어간다면 좀 즉각적인 혹은 충동 구매를 좀 일으킬 수 있는 SNS 쪽으로 좀 많이 활성화시키는 게 좋다고 합니다. 특히 좀 색깔이 특이하거나 굉장히 밝고 이런 영역들은 10대 분들이 반응도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요새 10대 분들도 거의 대부분 화장을 하죠. 화장을 하시기 때문에 맞아요. 뭐 예전에야 지금은 뭐 인식이 워낙 많이 바뀌었으니까 그래서 맞아요. 화장 구매하실 때 그리고 되게 충동적으로 구매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뭐 틱톡이라든지 맞아요. 뭐 이런 영역에 대한 플랫폼들도 활용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저도 이제 틱톡 같은 거를 이제 리스트 넘기다 보면 굉장히 많이 보는데 립스틱 하나 바꾸고 색조 하나 바꿨는데 사람이 갑자기 막 엄청 형광등 탁 켜진 것 마냥 얼굴이 밝아지고 이런 사례를 굉장히 많이 봐서 조금 퍼스널 컬러 이쪽으로 생각을 하신다면은 예를 들어 롬땡이라고 혹시 그 여쿨 맛집, 알죠, 여름 알죠. 쿨톤 맛집 알죠, 그런 알죠. 식으로 약간 소문이 나는 그런 브랜드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 우리가 쿨톤에 많이 편향된 상품을 만들면 그쪽으로다가 마케팅을 엄청 하셔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약간 쿨톤은 여기만 간다. 왜냐면 한국인 중에 쿨톤이 제일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좀 마케팅을 진행하시는 것도 좋은 방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한 가지 궁금한데 네. 남자 화장품도 립 색깔이 엄청 많아요? 색깔은 많죠. 근데 남자들 잘 모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럼 뭐 그리고 네네. 대체적으로 뭐 누나들이거나 아. 여동생이거나 아니면 여자인 친구이거나 아니면 뭐 애인이거나 이런 분들한테 많이 좀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보고 결정하시는 경우는 많이 없어요. 고민을 하고 결정을 하시더라도 정말 남자분들이 뷰티 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아니면 그런 경우는 굉장히 드물어요. 실제로 GA 데이터를 보면 남성분들이 구매하시는 그 상호작용을 보잖아요. 보통 여성분들은 최소 한 5개 정도 맞아요. 입어나거든요. 엄청 최소로 엄청 잡아도. 많아. 근데 남자분들은 한 2번? 그냥 보고 산다 이거 아니에요? 구매하는 그 시간도 엄청 짧아요. 엄청 짧습니다. 바로 그냥 보고 괜찮네 클릭하고 바로 사는 건가요? 맞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하셔서 남자와 여자 타겟을 나누시고 그 나눈 거에서 이 광고를 어떻게 집행할지 또 잘 고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내용은 또 뒤에 있죠 저희가. 맞죠. 네. 이참에 질문 하나만 읽고 가볼게요. 네.
저기 안녕하세요. 리민영님? 네, 안녕하세요. 화장품 회사 마케팅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입니다. 뷰티 업종은 어떤 광고를 진행하는 것이 좋을까요? 요 내용은 조금 뒤에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일단 크게 좀 말씀을 드리면 뷰티 업종 같은 경우는 광고를 다양하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양하게. 굉장히 뭐 이렇게 SNS, 뭐 SA 쪽만 한다거나 SNS만 한다거나 뭐 쇼핑 검색 광고만 한다거나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맞아요. 근데 뷰티 쪽 라인은 최대한 매체를 많이 열어두시는 게 좋습니다. 맞습니다, 예산을 맞습니다. 쪼개시더라도 무조건 많이 하시는 게 좋습니다. 최소 저는 아무리 못해도 한 4개 이상? 그냥 매체로만 따졌을 때도 한 4개 이상은 가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리민영님의 질문에 따라서 한번 이제 매체별 그런 얘기를 한번 해볼 텐데요. 네. 매체별 효율적인 운영 방법 해서 저희가 이제 추천 매체를 조금 뽑아왔는데 네. 첫 번째는 네이버, 두 번째 SNS, 세 번째 바이럴 이렇게 있는데 저희가 이제 기초랑 색조 좀 나눠서 이렇게 좀 설명을 해드릴까 해요. 네. 이제 일단은 가장 많이 진행하시는 매체죠. 어떻게 보면은 네. 네이버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해볼 텐데 이건 조금 많이 의견이 분분하게 갈릴 것 같긴 해요. 일단 저는 네이버는 쇼감 추천합니다. 쇼핑 검색 광고. 네,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먼저 네이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해주시죠. 저는 저랑 완전 다른 생각이실 것 같아서.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저도 뷰티 업종을 많이 해봤는데 이제 그 성분 얘기 하셨잖아요. 성분에서 은근히 로아스가 굉장히 잘 나오더라고요. 사실 자사명으로 유입이 되기에는 저희가 아직 만약에 브랜드 인지도가 낮은 이런 신규 업종이라면 사실은 그 자사명을 쳐서 들어온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만약 자사명을 제외하고 한다고 하면은 뭐 예를 들어 쿠션이라고 하면 마스크에 잘 묻지 않는 쿠션이라던가 약간 이런 식으로 세부 키워드를 뽑아서 우리만의 좀 그런 키워드 그런 거 끈적이지 않는 뭐 미스트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소구를 잡아서 했는데 로아스 괜찮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이 조금 키워드별로 그룹을 나눠서 그 좀 잘 팔리는 키워드로 해서 저희만의 조금 강점 네, 이렇게 해가지고 쇼핑 검색을 진행했는데 괜찮았던 경험이 있어서 저는 쇼핑 검색은 추천합니다. 네, 그래요? 팀장님 의견은 어떠실까요? 지금도 잘 나오시나요? 지금 네. 그래요? 특이하네. 저는 네이버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아우 그 이유가 무엇이죠? 저는 SA는 하지 않으시는 게 좋다라고 봐요. 너무 키워드를 사실 추출하기도 너무 애매하고요. 지금 이제 기초 라인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초 라인. 아 기초 라인. 기초 라인 키워드를 추출하는 것도 너무 애매하고요. 검색해봐야 어차피 거의 다 들어갑니다. 거의 1등부터 뭐 5등, 뭐 10등까지 거의 다 들어가 보시기 때문에 너무 그냥 비용만 나가는 게 아닐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 굳이 SA를 가져가실 거면 그냥 깔아놓는 개념. 그냥 뭐 한 이렇게 노출되면 좋고 아님 말고 이런 개념 정도만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 쇼핑 검색 광고는 사실 CPC가 너무 비쌉니다. 뷰티 라이트. 맞아요, 좀 비쌉니다. 근데 그 CPC가 나오는 그러니까 클릭당 비용이 나오는 거에 대비해서 과연 로아스가 그러니까 전환이 잘 일어날까 라고 생각해서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저도 뭐 정말 광고비를 한 달에 정말 많이 쓰시는 분들도 해보고 정말 소액도 해봤지만 검색 광고에서 효율을 보는 경우 딱 한 번밖에 없었습니다. 맞아. 브랜드 검색 광고를 했을 때. 브랜드 검색 광고. 브랜드 검색 광고는 저는 기초 라인에서 무조건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색조든 뭐 기초든 뷰티 라인에서 무조건 필수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유는 자사명을 검색하거나 자사 상품명을 검색했을 때 모바일이든 PC든 노출이 되지 않으면 이미 들어오질 않습니다. 실제로 GA나 이런 데이터를 보면 검색어는 있어요. 자연 검색어든 뭐 유료 검색어든 검색어에 노출됩니다. 근데 클릭률이 노출수에 대비했을 때 클릭률이 일어나는 게 너무 낮아요. 그래서 그 원인이 뭔가라고 좀 찾아보니 브랜드 검색을 했을 때와 안 했을 때의 차이가 정말 명확하게 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지금 런칭하고 뭐 우리는 소액이고 이런다고 하더라도 브랜드 검색 광고는 반드시 가져가야 되는 영역이라고 좀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검색 광고는 하지 마시라고. 정말 광고비를 많이 쓰거나 아니면 그쵸. 우리만의 어떤 키워드가 있는 게 아닌 경우는 검색 광고는 저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하지 마세요. 네네. 효율 안 나옵니다. 아, 혹시 대행사에서 전화 와서 검색 광고 하라 그러면 전화 끊으세요 그냥. 제 전화 끊어야 되는데 그러면? 마케터마다 의견은 다른 것이니 네, 의견은 참고 다른 부탁드리고 겁니다. 네, 그리고 저도 만약에 브랜드 검색 광고 저도 좀 찾아보다가 이게 브랜드 명을 쳤는데 브랜드 검색 나오잖아요. 약간 조금 멋있어 보여. 약간 믿음직해. 약간 그리고 조금 밑에 할인 쿠폰이나 뭐 회원가입하면 주는 그런 혜택들을 써놓잖아요. 그러면 굳이 클릭해서 한번 보긴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네. 그래서 브랜드 검색 광고는 뷰티 업종에서는 거의 필수입니다. 여성분들도
이렇게 많이 깐깐하게 보시고 여러 가지 뭐 이제 바꾸거나 하실 때는 되게 많이 보시기 때문에 뭐 아까 말씀 주셨던 건 후기든 뭐 가격이든 성분이든 이런 것들을 워낙 꼼꼼하게 잘 보셔서 그렇기 때문에 브랜드 검색어가 일단 노출이 되지 않으면 뭐지? 여기는 되지 않으면 네? 그냥 그런 데인가? 안 유명한 데인가? 뭐지? 써도 되는 건가? 의심부터 나오기 때문에 브랜드 검색 광고는 필수라고 생각을 하고 검색 광고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네. 자, 이렇게 의견이 분분했는데 그리고 그 다음 이제 SA 파트를 좀 넘어가서 DA 파트로 SNS에 대해 얘기를 해볼 텐데요. 메타 쪽도 굉장히 많은 뷰티 브랜드가 굉장히 많이 집행을 하고 계세요. 맞아요. 네. 혹시 진행하셨을 때 소재 같은 거 좀 주실 수 있는 팁 같은 거 있나요? 일단은 세분화를 굉장히 많이 시켰고요. 음. 뭐 나이대별로 당연히 다 나눴고 그 나이대에 맞는 소구점으로 다 바꿨고 와. 그다음에 카테고리별로 나눌 수 있는 것도 다 바꿨고 네. 그래서 각각의 그들에게 매칭될 수 있는 애들로만 그 소재들을 가져갔고요. 소재는 사실 벤치마킹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대기업들이 하고 있는 벤치마킹들을 많이 조금 따라 했던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땡땡 생활건강이라든지 아니면 설땡땡이라든지 너무 다 알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에 대한 영역들을 좀 많이 가져갔어요. 물론 그들은 이미 브랜드화가 돼 있어서 맞아요. 제품에 대한 소재를 많이 활용하진 않습니다. 되게 고급적인 느낌을 많이 주고요. 브랜드적인 점은 면을 강하게 좀 가져가는데 그런 뭐 어떤 컬러라든지 어떤 그런 구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많이 가져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소재 구성할 때 검색도 굉장히 많이 해봤고 제가 그냥 검색해서 어느 정도 저희랑 비슷한 정도 혹은 저희 위에 있는 이 정도의 브랜드라고 하면 이들에 대한 뭐 상세 페이지는 홈페이지든 배너를 집행하는 영역이든 뭐 검색을 해서 나오든 이런 부분을 거의 다 가져와서 굉장히 소재도 빨리빨리 바꿨던 것 같아요. 거의 한 3일? 짧게는 3일, 길게는 일주일 동안 봤는데 안 나오면 빨리 바꾸고 이미 그래서 디자인을 미리 많이 조금 준비를 해놨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집행을 해봤을 때 은근 소재 제작도 여러 가지 해봤지만 요즘은 또 릴스나 이런 게 엄청 뜨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뭐 미스트나 뭐 이런 스킨윤에 이렇게 촉촉한 느낌을 딱 보여주는 그런 거가 있고 그리고 좀 발림성, 색조는 이런 거 색깔 좀 비교하고 이런 거를 좀 많이 소재를 활용했을 때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요새 비교하는 거 이게 비포 애프터 쪽 지금 뭐 맞아요.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긴 한데 비포 애프터 쪽으로 조금 허위 광고라고 해서 지금 굉장히 뉴스에 이슈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뭐 코스메틱 업종에 뭐 계신 분들은 당연히 다 아시겠지만 이슈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재도 지금 굉장히 많고 맞아요. 광고 자체가 아예 심에 걸려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비포 애프터는 만약에 하실 거면 정말 현실적으로 하거나 아니면 광고를 웬만하면 녹이지 마시고 차라리 상세 페이지에 녹이시는 게 훨씬 더 나아요. 그리고 네. 보여주실 거면 당연히 자극적이고 뭔가 정말 확실한 차이가 있고 이런 것들을 보여주신다기보다는 현실적인 부분을 보여주시는 게 훨씬 더 신뢰도 면에서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자극적으로 하시는 건 저는 별로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네, 맞아요. 지금 이슈가 굉장히 심각해요. 검색해 보시면 다 나옵니다. 맞아요. 조심하셔야 돼요. 이제. 아주 그냥 그런 심의 때문에 많이 걸려가지고 막 이거만 발랐는데 막 모든 갑자기 30대에는 20대로 변하고 약간 맞아요. 이런 거 있잖아요. 난리 났어요, 나중에. 아, 그런 거 보면서 근데 광고도 저도 봤는데 네. 이게 좀 이름이 있는 브랜드들도 네네. 있더라고요. 근데 봤는데 아. 진짜 제가 봐도 이건 너무하지 않나. 저도 광고하는 사람이지만 이건 그쵸. 좀 너무하지 않나 그쵸, 이런 생각이 그쵸. 들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럼 소비자는 사실 믿지도 않을 뿐더러 오히려 약간 반감을 그쵸, 가질 수 역효과가 있어요. 날 수 네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항상 소재 제작을 하실 때 조금 많이 고려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맞습니다. 네네. 그러면 이제 SNS도 좀 중요한 게 타겟팅도 굉장히 좀 중요하잖아요. 중요하죠. 좀 타겟팅을 잡으실 때 사실 좀 여자 뷰티다 보니까 여자로만 잡으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추가로 무엇을 더 잡아야 좋을까요? 이제 타겟군 같은 경우는 조금 앞서서 말씀드리면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아예 10대들이 나오는 데는 아예 그 틱톡이나 트위터만 광고를 집행을 하고요. 아, 네네. 그다음에 뭐 20대 뭐 초중반 사람들은 인스타그램만 만. 진행하고 뭐 그 이후에는 페이스북까지 집행하고 이렇게 아예 매체별로 나이대별로 나눠버립니다. 그냥. 그리고 그들의 타겟팅에 맞게만 진행을 해요. 그렇게 했을 때가 오히려 효율이 더 좋았던 것 같더라고요. 뭐 물론 그 안에서도 뭐 20대 분들도 틱톡도 하실 수 있고 그쵸, 뭐 그쵸. 30대 분들도 인스타 할 수 있고 하지만 그냥 전체적인 종합 결과로만 따졌을 때는
그냥 나이대별로 매체별로 나눠버리는 게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게 뷰티 업종은 무조건 매체가 많아야 된다. 최소 그쵸, 4개, 그쵸. 5개 이렇게 있어야 된다는 이유가 이런 것 때문에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긴 틱톡, 인스타그램 뭐 이런 거 다 하려다 보면은 좀 많이 매체가 많아지고 광고비를 더 많이 쓸 수밖에 없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나이대별로 유념을 해두시고 그 나이대별로 좀 많이 쓰는 매체가 있으니까 그런 것도 미리 유념하시고 진행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차라리 뭐 약간 테스트도 별로 저는 많이 하는 건 좋은 것 같진 않아요. 뷰티 업종은. 물론 테스트 뭐 소재 테스트하고 CPC도 낮춰야 되고 뭐 로아스도 올려야 되고 다 알지만 테스트를 오래 집행하는 거는 저는 별로인 것 같더라고요. 그냥 즉각 반응이 없으면 빨리 바꾸시는 게 아예 다른 주제나 다른 영역으로 바꾸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팀장님이 생각하실 때 좀 테스트 기간은 어느 정도 잡는 게 좋을까요? 저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짧으면 한 3일? 3일이나 7일? 3일이나 길어도 7일. 진짜 이제 길어도 빨리 7일. 바꾸시는 편인데. 즉각 반응이 없으면 왜냐하면 반응이 일어나야 되는 영역인데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면 저희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소재가 잘못됐거나 소구가 잘못됐거나 아니면 타겟이 잘못됐거나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지만 어쨌든 저는 그 중에 무언가는 잘못됐다고 봐요. 그래서 뭐 클릭이 많이 나지 않는다라고 하면 당연히 소구가 잘못됐을 확률이 높고요. 맞습니다. 뭐 유입은 들어오는데 뭐 노출도 잘 되는데 뭔가 반응도가 더 없다거나 뭐 모수가 많이 쌓이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타겟의 문제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제 클릭은 많은데 만약에 들어왔는데 전환이 안 된다? 그럼 또 상세 페이지를 다시 한번 고치는 절차가 필요할 그럴 겁니다. 수도 있죠. 네네네네. 그래서 이런 건 약간 문제점에 따라서 대비책을 마련해 주시는 걸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한번 질문 하나 읽고 또 네. 한번 진행해 볼까요? 좋습니다. 제가 수단 바디워시 브랜드를 론칭하고 어떤 매체를 추천하는지 이유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바디워시 브랜드를 런칭을 하시는데 네네. 어떤 매체를 추천하는지랑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좀 답변이 길어질 것 같은데 같은 분이 계속 질문을 주시는 지인분들을 보면 SNS 광고는 효율이 별로고 GF는 효율이 없더라고요. 네이버 검색 광고 CPC는 너무 비쌉니다.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먼저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런칭을 하시는데 바디워시다. 뷰티는 아니고 사실 바디워시는 뷰티와 어떤 생활용품의 중간 그쵸, 영역이어서 완벽히 뷰티라고 보기엔 좀 어렵지만 그래도 좀 뭐 향기라든지 뭐 아니면 성분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많이 따지기 때문에 뷰티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네네네. 저는 이쪽 라인을 조금 진행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사실 초반에 런칭을 하시는 거면 효율적인 부분을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매출인 거죠. 매출을 기대하고 광고를 집행하시는 건 저는 조금 반대 입장입니다. 어느 정도 좀 브랜딩이나 네이밍이 되거나 혹은 이 상품명이 어느 정도 좀 각인이 박히지 않는 상태에서 매출을 기대하는 건 솔직히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SNS 광고는 효율이 좀 별로실 거예요. 그래서 최초의 목표치 자체를 IMP로 가져가시고요. IMP 즉 노출량입니다. 노출량으로 가져가시고 GFA도 마찬가지입니다. SNS와 배너의 비중을 높이시되 그들에 대한 목표 자체는 노출량으로 클릭률이나 전환율보다는 노출량으로 1차적으로 타겟을 가져가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목표치 노출량을 정해놓으세요. 100만 원을 쓸 거다. 그럼 우리의 노출량은 최소 200만 원 나와야 된다. 이렇게 정도라도 잡아놓지 않으면 그 이후에 뭐 리타게팅을 하든 다른 뭐 매칭이 되는 광고를 하든 크게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저는. 맞습니다. 최소 이름을 알아야지. 저희가 바디워시를 팝니다. 뭐 향기도 너무 좋고 성분도 너무 좋고 매끌매끌해지고 막 다 좋아요. 누가 알아야 사죠. 그쵸, 맞아요. 누가 이걸 알아야 살 것 아닙니까? 제가 맞습니다. 전에도 이 얘기 한번 했던 것 같은데 이 제품이 좋다는 건 광고주분만 알아요. 맞아요. 저희는 몰라요. 소비자는 저희는 아무도 모릅니다. 몰라요. 소비자들 그냥 좋아 보이는 거, 좋다고 소문난 거 이런 것만 사니까. 맞아요. 그래서 저는 아까 네이버 검색 광고 CPC 너무 비싸다고 말씀드렸는데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검색 광고는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자사명 혹은 자사 상품명을 제외한 것들은 집행하지 마시고 배너 매체나 SNS 영역으로 좀 많이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잘 됐던 예시가 예전에 카카오, 지금은 카카오가 몰락 아무튼 뭐 조금 그렇지만 좀 그렇지만 한창 카카오 광고가 굉장히 좀 뜨고 있었을 때 굉장히 잘 됐던 아마 여기 보시는 분들 다 한 번씩은 보셨을걸요. 그 네일 쪽 하시는데 오땡땡이라고 알아요. 그분들 거의 카카오에서 거의 독점하셨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거기에 목표는 딱 하나였어요. 노출량이 몇 만이었지? 5천만이었나? 진짜 엄청 늘었구나. 근데 그거 하나로 지금 전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 브랜드의 이름을 압니다.
네, 저도 실제로 압니다. 데이터도 굉장히 별로였고 클릭률도 완전 박살이었고 완전 뭐 매출 이거는 말할 것도 없었어요. 근데 그렇게 꾸준히 한 3개월 정도 하시고 난 뒤에는 정말 엄청나게 큰 기업이 되셨죠. 맞습니다. 저도 네일을 전혀 안 하거든요. 보시면 엄청 안 해요. 근데 저도 알고 있는 브랜드고 그리고 심지어 제 주변 지인이 실제로 하세요. 그거를 매일 이거 하시고 계셔가지고 그래서 이 브랜드는 어떻게 유명해졌지? 라고 했는데 지금 이렇게 결과가 나왔네요.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정말 최소 한 번은 광고 다 보셨을 거예요. 맞아요. 최소 다 보셨을 겁니다. 정말. 그래서 그렇게 조금 노출량을 기반으로 집행하는 광고를 좀 집행을 하시고 그게 어느 정도 노출량이 확보가 된다. 최소 이 정도만 집행해도 그래도 한 500만 원 나오는구나. 한 1000만 원 나오는구나. 했을 때 그때 이제 다시 집중적으로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광고를 집행을 하셔야 됩니다. 네. 네. 이제 답변이 되셨을 것 같으니까 한번 그와 관련을 해가지고 이제는 한번 바이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해요. 매체를 넘어서서 바이럴도 굉장히 많은 종류가 있는데 좀 잠깐 설명해드리자면 바이럴에는 이제 뭐 카페 비포 같은 것도 있고요. 블로그 체험단이나 SNS 체험단 아니면은 인플루언서에게 협찬을 하거나 이런 식의 광고도 굉장히 많아요. 맞아요. 근데 뷰티 업종은 지금 저희가 만약에 핸드크림이나 뭐 이런 클렌징 폼 이런 거만 쳐도 진짜 엄청 나와요. 그냥 맞아. 없는 이제 단어가 없을 정도로 진짜 많기 때문에 바이럴을 어떤 것이 집행을 해야 되고 얼마나 집행을 해야 되고 어떻게 집행해야 되는지 이거에 대해 굉장히 많은 질문이 좀 올 거예요. 하면 좋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이런 느낌이죠. 이에 대해서는 혹시 어떤 것을 좀 선택하는 게 좋을까요? 광고주님들이. 참 애매한데 근데 지금은 좀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예전에는 어떤 특정 키워드 그런 대표적인 좀 어떤 쿼리량이 많이 높은 키워드로 상위 노출을 잡았다고 한다면 지금은 그런 건 많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차라리 오히려 여러 가지 키워드로 여러 개를 깔아놓는 개념으로 가시는 게 더 좋은 것 같은데 다만 이 키워드를 선정하실 때 우리만의 키워드를 잡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좀 과거를 다시 한번 좀 더 돌아가 보면 예전에 승무원 승무원이 쓰는 쿠션이라고 해서 굉장히 유행했던 브랜드가 있습니다. 그런 거 같은 경우들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예전에 라이브 영상 때도 말씀드렸지만 독도 토너죠. 독도 토너. 독도 토너. 브랜드명 유명하죠. 아무도 모르지만 상품명으로 바이럴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그 세븐 토너인가? 예전에 그것도 굉장히 이슈가 됐었고요. 닥토도 마찬가지고요. 맞아요. 닥토 예전엔 그런 명칭이 없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런 것들도 자기만의 키워드로 만들어내면서 바이럴 쪽에서 많이 그런 키워드로 잡아서 다 깔아놨기 때문에 그들의 브랜딩화가 좀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아무래도 인플루언서나 뭐 아니면 뭐 유튜브 요새는 뭐 유튜브도 많이 하니까 그쪽에 대한 협찬도 굉장히 좋긴 해요. 한창 제가 담당했을 때 좀 화제가 됐던 게 게디뷰티. 게리뷰티 엄청 핫했죠. 그쪽에 대한 협찬도 좀 많았고 그런 뭐 나 혼자 산다나 이런 데서 막 대놓고 신서유기 막 이런 데서 대놓고 막 화장품 바르고 막 이런 것들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아무래도 근데 사실 실질적으로 뭔가 그런 것들은 워낙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맞아요. 일반적인 광고주분들은 좀 집행하시기 좀 어려워요. 그래서 그럴 때는 차라리 그냥 조금 어느 정도의 팔로우업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뷰티 중에서도 좀 이런 화장품을 알려주거나 화장하는 법을 알려주거나 아니면은 뭐 기초라고 하면은 뭐부터 발라야 되는지 알려주는 좀 이렇게 높지 않으신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맞아요. 그런 분들은 또 괜찮아요. 생각보다 뭐 몇만 아니면 뭐 좀 높다고 하면 한 10만 정도 요 정도 나오는 라인에서도 협찬이나 뭐 PPL 혹은 바이럴 영역으로 진행하셔도 좋습니다. 저도 조금 진행해봤을 때 이제 아예 후기가 없는 분들은 사실 굉장히 위험한 수치예요. 일단은 바이럴을 좀 적으신 분들이라도 방문자 수가 적으신 분들이라고 모집을 해서 조금 그런 리뷰를 좀 쌓아놔야 사람들도 검색해서 들어갔을 때 신뢰도도 얻을 수 있고 그리고 추가로 이제 그걸로 좀 매출액이 쌓이고 어느 정도 우리가 좀 그것을 감당할 때가 됐다 하면은 이제 좀 협찬이나 이런 쪽 유튜버도 뷰티 유튜버가 굉장히 많잖아요. 좀 자주 맞아요. 보는데 사실 그런 유튜버도 좀 계속 연락을 하고 지내면은 그 유튜버가 이제 무상으로 계속 노출해주고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유명해진 브랜드 꽤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좀 버젯에 따라서 진행을 하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바이럴은 꼭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바이럴은 당연히 필수로 진행해야 되는 영역이고요. 좀 꿀팁을 좀 알려드리면 네이버 이거 모르시는 분들 많더라고. 네이버에 들어가면 네이버 자체 내에서 운영하는 체험단이 있습니다. 근데 이건 뭐 조건이 좀 있긴 한데 네이버 자체 내에서 체험단을 모집을 하고 다 무료입니다. 다 무료고 체험단 인원들도 내가 선택할 수 있고
그리고 체험단들에게 미션도 걸 수가 있어요. 뭐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 되고 뭐 무슨 찜수도 눌러야 되고 뭐 리뷰도 달아야 되고 이런 미션을 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같이 병행해서 진행하시면 좋고 조금 잘 되는 바이럴을 집행하시는 브랜드들 같은 경우는 갑자기 그 명칭이 생각이 안 나. 서포터즈. 서포터즈도 기수별로 뭐 분기, 맞아요. 반기 이렇게 해서 몇 기 해서 지속적으로 진행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서포터즈도 굉장히 그들도 많이 성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되게 많이 잘 도와주세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같이 좀 구축을 하면 바이럴 영역에서는 훨씬 더 좋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네, 그 SNS나 뭐 체험나 요즘은 많이 업체가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좀 컨택하고 있는 블로거들도 있고 어느 정도 조금 풀이 있는 그렇죠. 회사다 보니까 언제든지 좀 도움이 필요하시면 혼자 구하는 것보다 저희는 이제 조금 깐깐하게 조건을 걸어서 검수를 진행하기 때문에 저희 이쪽으로 연락을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기 네. 여기 있죠. 여기. 그리고 이것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사실 뭐 뷰티 쪽에서 바이럴이 워낙 중요한 영역이라서 맞아요. 이것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예전에는 뭐 아마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예전에는 뷰스타라는 딱지를 붙여줬어요 네이버에서. 저도 최근에 혹시 뷰스타 무슨 체험단 적이나요? 진행해 본 적이 있습니다. 뷰스타가 지금 이제 뭐 인플루언서 혹은 키워드 챌린지 영역으로 좀 바뀌었는데 그런 분들을 통해서 바이럴을 집행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근데 다만 그분들이 대부분 엔터 쪽이랑 연계가 되어 있으신 분들이 많아요. 엔터테인먼트 쪽이랑. 그래서 계약이 되어 있거나 이런 경우가 많아서 광고주분들이 직접 진행하시기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그럴 때도 저희 같은 공식 대행사 좀 통해서 진행하시면 훨씬 더 수월하게 저희랑은 다 제휴가 되어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훨씬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다라는 부분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하나 더 읽고 진행해 볼까요? 네. 쇼핑 검색은 광고 영역이 너무 좁지 않나요? 남성들의 경우 화장품 구매율이 어떻게 되나요? 여자친구 선물로 많이 구매할 것 같아서요. 일단 쇼핑 검색은 광고 영역이 너무 좁지 않나요? 맞는 말인 것 같긴 해요. 왜냐면 한 구자에 뭐 들어갔을 때 1페이지 나오는 게 한 2개? 이 정도밖에 없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좀 많이 좁긴 하죠. 네네. 그리고 뭐 쇼핑 검색하고 제가 좀 말씀드리지만 하지 마세요 검색 광고. 할 수도 있어요. 검색하고 안 좋아요. 안 좋습니다. 차라리 그 돈으로 다른 광고 영역을 진행하면 훨씬 더 좋은 데이터가 나오지 않을까 싶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집행해봤을 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쇼핑 검색 광고는 정말 그냥 가만히 둬도 어느 정도 꾸준한 구매율이 일어나고 있는 상태에서 진행하는 건 저는 오케이입니다. 다만 이미 다른 영역에서 좋은 데이터가 나오고 있지 않은데 욕심내서 쇼핑 검색 광고도 들어간다? 저는 글쎄요. 적어도 그 뭐 뷰티 업종에 광고를 오래 하신 분들이나 뭐 마케터 분들이나 광고주 분들은 아실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브랜드 패키지 들어갈 정도는 그 정도 수준은 돼야 쇼핑 검색 광고를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쇼핑 검색 광고의 광고 영역도 넓힐 수가 있고요. 그쵸. 그리고 키워드도 잘 잡히고요. 그리고 리뷰나 찜수나 이런 것들도 좀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광고주분이 저한테 문의를 해주신다? 저는 검색 광고 안 할 겁니다. 1000만 원이다. 안 합니다. 1000만 원. 2억이다. 2억이면 생각해보세요. 이러신 분입니다. 아니 진짜 전에 데이터를 보고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저는. 맞습니다. 일단 다음 남성들의 경우 화장품 구매율. 이거 남자가 조금 답을 해주면 더 좋을 것 같은 느낌. 여자친구 선물로 많이 구매를 할 것 같아서 자 이거 되게 중요하다. 남자분들이 여자친구 선물로 구매를 하는 경우는 딱 한 그 조건밖에 없어요. 생일? 그냥 비싼 거. 뭐야? 비싼 거 샤넬 막 선물해 줄 이런 거. 때. 비싼 거 선물해 줄 때밖에 없습니다. 맞아요. 네, 일반적으로 남자분들이 여자친구를 선물하는 경우에 사실 여자분들은 되게 민감하잖아요. 그쵸. 내 피부에 안 맞는데 그냥 무작정 선물해주고 사실 선물한 건 깜짝 약간 이런 느낌인데. 맞아. 서프라이즈인데 막상 까보니까 이거 뭐야? 이게 나는 막 되게 뭐지? 지성인데 맞아. 막 기름기 가득한 막 이런 걸 주고 맞아요. 막 이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구매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만약 구매를 하더라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좀 비싼 설땡땡이라든지 뭐 이런 영역 샷땡이라든지 뭐 이런 데가 아니면 거의 구매를 잘 안 하는 것 같긴 해요. 맞아요. 저도 뭐 주변에서 남사친이나 남자친구 같은 경우는 어머니 선물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샷땡 립스틱을 사드린다거나 근데 또 색깔 고민 진짜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가지고 맞아요. 그날 리뷰 같은 걸 엄청 뒤져보는데 이것도 다 바이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진행하실 때도 뭐 예를 들어 어머니 선물
이런 것도 좀 키워드를 잡아서 진행하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아니요, 키워드 하지 마세요. 왜요? 키워드 효율 안 납니다. 왜요? 아예 그 검색한 거 말고 바이럴로 했을 바이럴로 때. 했을 왜냐면 때, 네. 선물할 때 엄청 찾아보잖아요. 그럴 수 리뷰 있죠. 같은 걸. 그럴 수 네. 동의하시죠? 네, 요건 동의합니다. 동의하시니까. 결국엔 또 어떻게 하기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뭐 제 말이 정답도 아니고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항상 늘 말씀드리면 저는 그래요. 네네. 네. 일단은 지금 시간이 대략 한 50분 정도에서 한 10분 정도 50분? 남았는데 일단은 저희가 준비해둔 두 파트가 또 있어요. 최소 추천 광고비. 이거 굉장히 조금 궁금하신 부분일 굉장히 거예요. 궁금하시죠? 이건 진짜 모든 광고주들의 좀 희망 사항이지 않을까요? 한번 추천하시는 광고비가 있으실까요? 저는 최소 300만 원 봅니다. 저랑 의견이 최소로 똑같습니다. 잡아도. 왜냐면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최초의 광고를 진행하실 때 매출을 목표로 잡을 수가 없어요. 이미 매출을 목표로 잡으시는 브랜드들은 어느 정도 좀 데이터가 잘 나오고 광고비도 어느 정도 쓰실 거예요. 맞아요. 근데 300만 원을 잡은 건 저희의 목표 자체가 브랜드가 먼저여야 되기 때문에 매출을 잡는 게 아니기 때문에 브랜드로 노출량을 많이 잡으려면 최소 300만 원. 최소 그 정도는 브랜드 검색도 해야 되고 SNS도 해야 되고 배너도 해야 되고 바이럴도 해야 내기 되는데 어떻게 해? 이렇게 영역이 많은데 뭐 사실 100만 원, 200만 원 뭐 이렇게 진행은 가능해요. 근데 할 수는 쉽지 있어요. 않습니다. 데이터도 네. 당연히 별로 나올 것 같고요. 네, 대리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똑같이 300만 원 정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초반에는 살짝 이제 좀 노출량을 목표로 아무래도 돈을 많이 써서 노출량도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제 배너를 하다 보면은 SA보다는 좀 더 노출량이 높으니까 이제 그런 광고들 위주로 300만 원 정도는 계속 좀 지속을 하는 게 좋지 않나. 그리고 추가로 저희가 만약에 배너나 SNS 같은 거를 진행을 하시다 보면은 소재를 변경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내가 1인 사업가다 하면은 사실은 이거를 맡길 사람도 없고 시간은 이제 바꿔야 되는데 바꿀 시간도 없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이제 배너로 무료 제작 1회는 해드리고 있고 그리고 추가로 저희한테 맡겨주시면 이제 좀 그런 것도 해드릴 수 있으니까 배너 제작도 맡겨줄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것까지 예산을 생각을 하셔가지고 좀 따주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뭐 광고를 하는 것도 좋지만 광고하는 게 준비가 안 돼 있다고 하면 저는 차라리 광고비에 투자하시는 것보다 홈페이지를 개선하시거나 그 돈으로 홈페이지를 점검하시거나 아니면 디자인 영역에서 쓸 수 있는 돈의 영역을 확보하시는 게 뭐 그러니까 소재를 제작한다거나 그쵸. 콘텐츠를 그게 제작한다거나 돈이 많이 들어요. 그걸로 오히려 하시는 게 저는 그것들을 더 먼저 추천드려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광고주분들 저는 사실 과거에 뷰티 업종 그러니까 기초 화장품 광고주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당연히 감사하게도 굉장히 효율도 잘 나왔었고 근데 막 그런 분들 계세요. 막 지금 막 너무 시즌이고 막 이런데 저희 이런 프로젝트도 준비하고 있는데 한 월에 한 5천만 원 정도 쓰고 싶다. 써도 되냐 이렇게 좀 잘 세팅해달라고 저는 쓰지 말라고 하거든요.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됐는데 무슨 5천만 원 쓰면 돈만 날리는 거지. 맞습니다. 뭐로 5천만 원 쓰냐. 지금 2천만 원, 1천만 원만 써도 충분하다. 그 돈으로 차라리 더 다른 보수를 하고 차라리 뭐 이런 디자인 팀에 대한 뭐 이런 뭐 용역을 하시거나 그러니까 인재를 뽑으시거나 아니면 차라리 디자인 영역으로 돈을 더 많이 쓰셔라. 그쵸. 그렇게 하시라고 저는 오히려 더 말씀을 드립니다. 무조건 돈을 많이 쓴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광고비 말고도 좀 많이 말씀을 드리는 게 계속 어떻게 보면 계속 했던 말이에요. 조금 느려서 죄송합니다. 자, 브랜딩 vs 매출. 이거는 사실은 저희가 계속 말씀을 하셨던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저도 이제 신규로 들어오시는 광고주들 보면 처음부터 뷰티 브랜드를 집행하시는 분들 이제 검색 광고도 해보신 적 없고 SNS 뭔지도 모르고 이제 그냥 일단은 대행을 맡겨보겠다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좀 느낀 점이 이런 선행사항을 하나도 하지 않고 매체에 대한 지식 없어도 괜찮아요. 근데 이제 선행사항까지 저희가 싹 다 바꿔드릴 수가 없잖아요. 저희가 상세 페이지를 뭐 만들어 드릴 수는 있겠지만 일단 이 상품이 좋은 건 광고주 분들이 제일 잘 알기 때문에 이제 이런 코너도 좀 마련을 해보게 된 건데 이제 브랜딩과 매출 이렇게 두 가지로 이렇게 좀 주제를 잡아봤는데 저는 조금 브랜딩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인데 광고주 분들은 이제 한 달 집행하시고 안 나오면 왜 효율 안 나와요? 왜 전환이 안 나와요? 왜 매출이 이래요? 이러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노출량 같은 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근데 사실은 광고주님 입장에서는 나는 이제 많은 비용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 매출이 안 나면 그냥 광고비 다 날리는 것 같고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계속 브랜딩이 좀 하셔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계속 대립이 되는 상황이라 혹시 팀장님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헤쳐나가셨는지 그런 상황을 좀 듣고 싶습니다. 저는 제가 이전에 라이브 영상 찍었을 때 브랜딩이랑
매출은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라고 말씀드렸는데 뷰티 업종은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브랜딩이 먼저입니다. 네. 브랜딩이 가져와야 매출이 따라올 수가 있습니다. 무조건. 정말 다른 업종이랑은 좀 다르게 브랜딩이 먼저가 돼야 돼요. 이 상품명이나 이런 걸 아는 것보다 우리 자사명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맞아요. 이게 여러분들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 많은 브랜드가 있지만 그들이 어떤 제품의 그 제품들의 이름은 잘 모르실 거예요. 맞아요. 근데 브랜드명은 다 압니다. 맞아. 그래서 여기는 이미 이렇게 이런 브랜드구나. 나 여기 이름 알아. 올리브영에서 봤어. 롭스에서 봤는데 맞아요. 유명하네. 기타 등등.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서 브랜딩을 먼저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이거는 광고주분이랑 싸우셔야 됩니다. 이거는. 그니까요. 진짜 어떻게 해야 싸우셔야 되나. 돼요. 저도 뭐 광고주분이랑 많이 싸우지만 물론 좋은 방향을 가기 위해서 그쵸. 많이 방향성 싸우지만 논의를 위해서. 브랜딩이 먼저 잡혀져요. 적어도 자사 검색량이 뭐 한 2,000, 3,000 이렇게 나오지 않으면 저희가 브랜딩을 측정하는 기준은 자사명이 얼마만큼 증가했느냐 혹은 DAU라고 하죠. 일 방문자가 얼마나 증가했느냐 이런 걸로 측정을 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 수치에 도달하지 않았는데 브랜딩을 중간에 포기한다? 그러면 사실 오래 못 갑니다. 맞습니다. 이 브랜딩의 명이 얼마만큼 브랜드 컬러가 혹은 브랜드 명이 머릿속에 얼마만큼 박혀 있느냐 이게 굉장히 뷰티 업종에서는 중요하기 때문에 브랜딩을 항상 먼저 가져가셔야 되고. 네, 맞아요. 저도 조금 첨언을 드리고 싶은 게, 저도 이제 뭐 화장품을 계속 쓰고 있지만은, 이제 가끔씩 제가 주로 쓰던 화장품 바꿔야 될 시기가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약간 새로운 걸 도전해 볼까 싶다가도 조금 알아보다가, 뭐 이게 좀 잘 나간대요. 그럼 알아보면 정보가 없어. 관련된 뭐 그런 게 없어. 근데 그러면 사실은 저는 이제 내 피부에 바르고 나는 이제 이걸 쓰고 만약에 기초라고 치면은 뒤집어진 적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피부가 간 적도 굉장히 많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굉장히 신뢰도를 가지고 먼저 좀 그런 부분을 다지고 그 후에 좀 구매를 하고 해야 되는데, 사실 그게 되지 않은 상황이라면은 저라도 소비자여도 구매를 안 할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소비자 입장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고 꾸준히 매체 진행을 하시면서 노출량을 늘리면서 브랜딩을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느 정도 브랜딩을 가져갈 때 자사명이나 혹은 뭐 DAU 이런 것 쪽을 많이 보시고요. 그게 어느 정도 우리가 생각했던 목표치에 도달을 했다. 혹은 우리 KPI에 조금 적용이 되고 있는 것 같다라고 했을 때 다시 이제 매출을 올릴 수 있는 방법으로 광고 영역을 좀 변경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무작정, 왜냐하면 노출량만 가져갈 수는 없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데이터를 잘 볼 수 있는 마케터분을 당연히 만나셔야 되고요. 그러려면 솔루션이나 이런 것들을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마케터를 혹은 뭐 대행사를 좀 찾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어디죠 그 대행사? 여기 아니면 여기 여긴 것 같은데. 여긴 것 같은데. 같은 팀이니까 저희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많이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사실 광고주분이 양보하시는 게 맞습니다. 맞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과거에 월에 한 200~300만 원 정도 쓰시는 그 뷰티 업종 광고주분 계셨는데 처음에는 많이 실랑이가 있었어요. 그죠. 매출이 안 나오냐. 광고비 200만 원 쓰는데 50만 원 팔렸다, 뭐 100만 원 팔렸다. 당연한 결과입니다. 맞아요. 당연한 결과인데 우리 자사명이 증가하는 걸 보십시오. 이들이 점점 저희를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거기는 상품이 되게 좋았거든요. 가격도 굉장히 좋았어요. 다만 사람들이 모른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맞아요. 대부분의 아마 많은 뷰티 업종을 하시는 분들이 그러실 거예요. 상품의 성분이나 이런 구성도나 이런 것도 되게 좋은데 모르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일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걸 먼저 인식을 시키고 저희 자사명이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일 방문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느 조건을 달성했을 때 지금부터는 어떤 리타게팅이나 혹은 이들이 즉각 구매할 수 있는 영역의 광고를 바꿔보시죠. 라고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였고, 지금은 거의 월에 한 2~3억 정도 쓰시는 것 같아요. 광고비로. 2~3억이요? 근데 되게 많이 믿어주셨어요. 그렇게. 그리고 저도 물론 데이터를 정확하게 보고를 했습니다. 이런 상황이고 뭐 적어도 뭐 2달 안에는 이 정도가 도달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계속 꾸준히 이런 광고를 집행을 하고, 그 진행하면서 다른 경쟁사들이 진행하고 있는 영역들, 아까 말씀드렸던 시즌별 이슈가 있었던 것들을 우리가 먼저 선점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저도 공부를 정말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고, 이건 사실 내부적으로 광고주 분들이 하시는 분들도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맞아요. 공부를 많이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 회의하거나 이런 것도 저희랑 같이 공유하고. 맞아요. 공유해 주셔야 합니다. 자기들끼리 익삭 안 돼요. 알려주셔야 저희도 알아요. 저는 뭐 지금 만약에 5월 4일이잖아요. 네. 그럼 저는 광고주분한테 7월달 빨리 프로모션 이벤트 할 거 빨리 달라고 광고주분한테
광고주분이 막 지금 저 마케팅 팀 뭐 거기도 뭐 팀장님, 과장님 뭐 계시지만 저희가 좀 아직 이런 가이드가 안 나. 그러면 안 된다고요. 이러니까 빨리 매출이 하라고. 떨어진다고요. 이러니까 이러면서 맞아요, 약간 맞아요. 그런 스타일입니다. 네. 근데 이런 적극적인 마케터가 있어야 어떻게 보면은 좀 브랜드가 성장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소통이 제일 잘 되는 마케터를 찾으시면 여기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전반적으로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해보았는데요. 네. 그래서 인사 한번 하시는 분에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팀장님. 찾으시네. 안녕하세요. 우리 누구시지? 광고주분이신가? 누구시지? 이혁 혹시? 네, 일단 저희 이제 거의 시간이 이제 6시네요. 네. 내일부터 또 연휴죠. 네, 맞아요. 연휴라서 혹시, 어린이날. 광고 준비는 다 하셨나요? 스케줄에 변동 없이? 당연하죠. 저 이미 준비 완료했고요. 아시겠지만 저희는 하루만 빨간 날이 있어도 미리 이런 사전 검수나 이런 준비들을 다 완벽하게 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저희가 하는 일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좀 정리를 좀 해보면 뷰티 쪽에서 진행하기 전에 좀 사전 검수를 좀 잡아야 될 것들 요거는 한 4가지 정도 말씀드렸습니다. 네네. 네, 그리고 저희가 진행할 매체들 네. 매체들도 필수로 좀 진행해야 되는 것들 그리고 광고 비용 네. 정도도 좀 말씀드렸고 뭐 브랜딩이나 매출이 뭐가 더 중요하냐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저는 그냥 딱 간단하게 팩트로만 얘기를 말씀드리면 그냥 브랜딩을 먼저 생각하셔라. 물론 광고주 입장에서 매출이 나와야 또 광고도 더 집행하고 뭐 브랜드도 키우고 하시겠지만 저는 이건 어느 정도 광고주 분들이 많이 양보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네, 다만 그렇게 했을 때 정말 이후 2개월이 지나고 3개월이 지나고 6개월이 됐을 때는 정말 화려한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이런 마케터나 혹은 담당자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뷰티 업종은. 네. 혹시 정리를 좀 해주신다면 네, 저도 이제 정리를 하자면 뷰티 업종은 장기전이다. 존버하자. 이런 식으로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길게 보시는 게 좋고 무작정 이제 연락하시기보다는 그 전에 우리 상세 페이지가 잘 돼 있는가 이런 거 홈페이지는 어떤가 이런 거에 대해 한번 점검이라도 해주시면 저희도 이제 광고를 좀 더 빠르게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뭐 내부에 디자인 팀이 있으면 좋고 아니면 뭐 외주를 맡으신도 괜찮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조금 대략 정리를 하고 말씀 주시면 저희도 이제 여러 가지 매체가 애초에 4개 정도 이거를 진행하려면은 그 사전 준비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시간을 같이 감내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되었으면 좋겠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네. 오늘은 좀 좋은 뷰티 쪽 관련되어 있는 얘기들을 좀 말씀드렸는데 많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뷰티 업종 많이 어렵습니다. 맞아요. 데이터도 어렵습니다. 잘 봐야 되고 그다음에 뭐 아까 말씀드렸던 뭐 시즌적인 이슈나 뭐 상품 라인업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좀 혼자 집행하시기 좀 어려우신 분들 혹은 좀 데이터나 효율이 좀 많이 안 나오시는 분들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여기 있는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 드리고 가능하면 저희가 집행까지 하셔서 좋은 데이터 볼 수 있도록까지도 좀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의사항은 언제든지 여기 나와 있는 이제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고요. 즐거운 연휴 보내시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빨간맛 팀장 양세준. 분홍맛 박사랑 박대자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하나, 둘, 셋.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